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춘기가 아니다 그러면 미리 공부한다. 선행학습이라고 하나? 애들만 선행학습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가 선행학습이 필요했어요. 근데 선행이 불가능하잖아. 그죠? 애를 낳아서 닥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자고요. 애들도 10살 인생, 12살 인생을 선행학습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죠. 그래서 한 번도 안 살아본 오늘을 사는 건 걔네나 우리나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도 안 와본 오늘을 왔고 걔도 안 와본 오늘을 왔죠. 아빠도 오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전 가족은 다 겪어보지 못했던 오늘을 맞이하는 매우 미숙한 인간들 4명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고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때요? 나한테 대들고 갑자기 아니야 몰라요. 왜 이러는 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갑자기 싸가지가 없어졌네. 엄마들은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가 착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대요. 그 애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엄마가 5살 땐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막 칭찬했다가 갑자기 엄마가 이상해졌어. 갑자기 공부하라 그러고. 한 번도 안 살아본 오늘을 사는 입장에서 4명이 자충우돌 하는 게 너무 정상인 거죠. 그럼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애들 보고 하라 그럴 수 없어요. 애들은 공부할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별로 공부할 게 없죠.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리고 공부해서 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다 같이 학원 보내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보내기에 다 합의를 끝낸 거예요. 애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뛰죠. 그걸 더 잘하는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저는요 우리 애에 대해서 되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욕심 많은 엄마와 좋은 엄마는 다른 엄마인데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욕심 많은 엄마가 좋은 엄마고 스케줄 많이 짜는 엄마가 아주 대단한 엄마로 생각해요. 근데 자연 법칙에 의하면 자녀 교육은 그렇게 테크니컬한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사랑만 하면 다 잘 크고 자기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죠. 빨리 만들어야 되죠. 왜냐? 옆집이 빨리 우리보다 먼저 만들면 큰일 나. 쟤는 나보다 대학도 후진대 나왔고 뭐 저런 여자가 저런 애를 가져? 어떻게 저런 여자 집에서 회장이 나와? 회장은 우리 집에서 해야 돼. 왜냐? 우리 남편이랑 나랑 둘 다 좋은 대학 나왔고 회장 했었거든. 너 왜 못하니? 엄마 아빠는 옛날에 했는데. 뭐 이런 식인 거죠. 부모가 잘난 집은 자기를 닮길 원하고 부모가 안 그런 집은 나를 안 닮길 원하면서 지네 멋대로 아이와 나와의 행복한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성적 떨어졌을 때 가슴 아픈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꼭 겪어보세요. 겪게 되실 거예요. 애가 막 불행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몸부림치는 걸 한 1년만 보세요. 가슴이 찢어지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걸 겪어요. 신기하죠? 과거 50년 전에 우리 자랄 때는 우리 엄마들은 그런 걸 덜 겪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더 겪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겪어서 더 심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요즘에 더 많이 겪어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노릇을 잘못하니까요. 옛날에 훨씬 더 잘했던 거죠. 약간 못 배우고 뭐 이렇게 좀 아유 엄마가 뭐하니? 이게 좋은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 시킨 대로 하라고! 이거보다 엄마가 뭐하니? 이래야 돼요. 그러면 애가 어때요? 엄마가 착하니까 애도 착하게 크죠. 엄마가 독하니까 애도 독해지죠. 독한 엄마 밑에 더 독한 애가 커요. 거칠게 엄마한테 반응하고 엄마가 겁먹는 걸 되게 좋아하죠. 왜냐? 그거 하나로 자기가 엄마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때려 부시고 욕하고 튀어나가고 가출하고 엄마가 겁먹어야 되거든. 겁먹어야 엄마가 그 짓을 그만두거든.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밥 안 먹고 문장구기, 나와서 때려 부수고 지랄하기, 집 나가기. 그럼 어머 설마 그런 걸 겪겠어요. 우리 애는요 사춘기를 안 겪고 너무 착해요. 이런 바보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는 어디밖에 없어? 남편이랑 상의가 안 되죠. 더 몰라, 더 바보야. 그래서 상의가 막 야 냅다 뭐 이러니까 대화도 안 통해요. 그나마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옆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옆집으로 가는 거지. 내 집에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옆집 가서 애를 키워요. 서로 상의해가면서. 그러니까 내 애가 제대로 클 리가 있어요? 그 여자가 안 낳는데 왜 안 낳는 여자한테 자꾸 물어보냐고. 그래서 자녀교육 서적 이런 거 읽지 말아요.
다 쓸데없는 소리야. 내 새끼는 내가 평생 90년 사는 동안 같이 살아간다. 애들은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려고 태어났지 20살 안에 공부 잘해서 엄마한테 트로피 주려고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살려고 태어났다고.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알면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그 기본적인 건 알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심플해. 빨리 성과가 안 나거든. 기본적인 거 알아봤자 더럽게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고 옆집 가서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처지는 것 같고 기분도 나쁘고 너 처지는 건 괜찮은데 내가 상태 이상한 엄마 된다고. 내가 너 때문에 직장도 관두고 집에서 이러는데 너 왜 이러냐고 끊임없이 애한테 채권자 노릇을 하죠. 애들은 채무자고. 애들이 채무자 느낌 언제부터 갔는지 아세요? 엄마가 채권자가 되는 즉시.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옆집 가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걔 외고 갔대요. 그럼 너무 좋겠다. 이러면 내가 찌질해 보이지. 나는 이렇게 문제 있는 집들이 별로 없는지 알았는데 들여다보면 다 문제예요. 다 문제가 있고. 저도 그걸 겪었죠. 왜냐면 애가 셋이니까. 나는 이제 27살짜리 딸내미 이제 내년에 이제 시집 간다고 벌떡벌떡해요. 아유 갈래나 몰라. 잘 살겠지 뭐. 아이 뭐 잘 살겠어요. 또 지지고 먹고 싸우고 다 겪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 옆에서 힘들면 또 내가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엄마의 최고의 책임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있어요. 21살. 얘 때문에 내가 책을 쓰게 됐어요. 쓸 거예요. 할 말이 무궁무진해서 한 전서로 10권쯤. 지난 5년간 모든 아이들의 고통을 다 압축한 것만큼 속을 썩고 하여간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혹은 상상하는 모든 일이 그 아이로부터 벌어졌고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을 보고 느낀 건 그거예요. 저 좀 따라해봐요. 깊이가 높이다.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애일수록 나오면 높이가 훨씬 높아져요.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생겼고 찌질했던 만큼 열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구덩이 파고 깊이 지하로 내려갔던 만큼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꿈이 굉장히 커졌고 자기의 불행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완전히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21살 달라진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진짜 엄마가 뭐라는 걸 걔가 아주 혹독하게 알려줬고 그래서 셋째를 잘 키우고 있어요. 아주 엄마답게. 그래서 엄마 노릇을 30년 해야 한 텀 해야 괜찮은 엄마가 돼요. 근데 우리 다 바보 엄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니까 애가 1살이면 나도 엄마 노릇 1년밖에 안 해서 1살짜리 엄마야. 1살짜리 엄마가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근데 제일 잘난 척하지 아주. 잘난 척하지 마. 카페 같은 데 막 들어가고 일일이 다 물어보고 막 카페에서 대답 얻고 너무 좋아하고 카페 좀 들어가지 마. 다 쓸데없는 얘기요.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맨날 앉아서 카페 들어가서 그거 한다? 젊은 엄마들 아이고 어머 우리 애는요 아직 못 걸어요. 어떻게 해요? 돌 됐는데 그럼 어머 그래요? 우리 애는 11개월 됐는데 걷는데? 그럼 또 막 불안하다? 걸을 거야 제발. 걷는다고. 그 2, 3개월을 못 참아갖고 막 팔딱팔딱 뛰고 아유 이걸 평생 하고 살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애는 왜 회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는요 경시대 같은 걸 너무 나가기 싫어해요. 어떡하지요? 우리 애는 친구가 2명밖에 없어요. 혹시 정서장애 아닐까요? 가만히 좀 있어. 너나 정서장애야. 너나. 지가 불안하니까 정서장애니까 맨날 카페 들어가서. 참 젊은 엄마들이 너무 헤매잖아요. 오히려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대로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사실 나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나는 그 집에서 일반 엄마들이 하는 자녀 교육 있죠. 뭐 책 읽으면서 비교하면서 애들 키우고 막 스케줄 짜고 애들 끌고 다니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맞더라고. 애들 큰 상태를 보면 아주 잘 크고 자존감이 넘치고 이거구나 라는 확신이 든 건 불과 한 1년 전부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도 되겠다. 근데 말하면 되게 먹혀. 막 울고 막 난리 난다. 막 회개하고 이게 맞는 거. 회개하면 맞는 겨. 내 보기에 그래요. 회개하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엄마거든요. 엄마라는 역할이 즐거우셔야 돼요.
되게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여러분들 엄마 해봐야 이게 적성에 맞는지. 엄마라는 게요 거대한 직업이기 때문에 무진장 적성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엄마 역할은 죄책감 갖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좀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옆집 엄마랑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맞아. 엄마 역할은 60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맞게 해야 60년 할 수 있어요. 옆집 엄마 흉내내고 자연스럽지 않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엄마 역할은 3년 하다 토해요. 못한다고. 엄마가 먼저 죽는다고. 엄마가 먼저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내 몸에 맞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럼 애들도 어때요? 자기 몸에 맞는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원하는 자식 노릇이 아니라. 이해가 가요? 진짜 중요해요. 엄마 집에 있어. 근데 나는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엄마야. 그럼 어떤지 아세요? 집에서 엄마 역할 하다가 그 엄마 죽어요. 우울증 걸려 죽어요. 애가 엄마 나 공부 적성이 안 맞거든. 엄마 나 이제 춤 같은 거 추고 싶어. 대학 가서 공부 춤추라고. 그렇게 대학을 가서 춤을 추란다? 대학 가서 요리하고 다 대학 가서 하래.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거는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다 취미로 하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애는 어때? 그게 내 몸에 안 맞아. 그럼 어때요?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20년 내내 애는 우울하고 화나고 죽을 것 같아요. 자기 몸에 안 맞는 삶은 어린아이라도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사춘기라는 거가 과연 무엇이냐? 사춘기는 과연 꼭 와야 되나? 없는 아이도 있나요? 몇 살 때 오나요? 대부분 다 인생에 한 번은 와요. 꼭 15살 때쯤 대부분 그때 오기 때문에 그때라 그래. 그럼 왜 15살일까? 그 무서운 중학교 2학년. 그게 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와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6학년이에요, 막내가. 무릎에 이렇게 오더니 내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쓰다보면서 엄마 그러더니 눈물이 뚝뚝 흘러. 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 다 너무 외로워.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이걸 애를 처음 길렀으면은요. 이상해 여보. 외롭대. 학교에서 왕따 당했나?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애가 몇 살이에요? 6학년이면 13살. 13살짜리 엄마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나는 벌써 한 20년, 27살 된 엄마잖아요. 2텀, 3텀 같잖아요. 이제 알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6살 때는 이런 표현을 써서 엄마 심심해. 엄마 어디 가지마. 나 심심해. 엄마 문 닫지 마. 나 무서워.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엄마 언제 와? 엄마 너 같이 놀아. 나 심심해. 이랬는데 그 감정이죠. 심심하다는 감정을 이제 뭘로 표현해요? 외롭다로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감정이 똑같은 비슷한 감정을 겪는데 몸이 크니까 외롭다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나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교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쓸쓸해. 자기와 대화하는 중이에요. 드디어 사춘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딸한테 내가 얘기해 줬어요. 있잖아, 윤서야 너 기억나니? 옛날에 너 심심하다 그랬었어. 근데 외롭다는 감정 단어를 쓰는구나. 너 그거 알아? 어렸을 때는 참 좋았다, 기뻤다, 그 다음에 슬펐다 이런 식의 감정 있잖아요. 일기장에 쓰는 몇 가지 단어들 있죠. 그 단어가 어때요? 중학교로 옮겨가면서 성숙한 단어로 옮겨가죠. 애가 크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애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놀라면 안 돼요. 사람이 감정의 단어가 1000가지가 넘거든. 네가 여태까지 네 마음에서 우러나고 네가 표현했던 단어는 15개밖에 안 돼. 지금 네가 한 200개로 지금 넘어가는 중이야.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또 다른 단어를 가져다가 쓰게 될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아, 네가 컸구나. 그래 괜찮아. 외로워도 돼. 그 감정 충분히 즐겨야 돼. 그래서 그 감정을 즐기기 위해서 그 감정에 빠져있기 위해서 네가 문을 닫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괜찮아. 엄마 나 진짜 문 닫아도 돼? 문을 활짝 열린 게 싫어하는 나이가 와요. 여러분 16살이 됐는데도 엄마 무서워 나 문 열어라 이러면 더 이상한 애예요. 16살 때. 근데 엄마들이 어때요?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영원히 애를 7살처럼 끝까지 데리고 살려고 그러죠. 시키는 대로 하게. 그리고 문 닫고 그러면 불안해하고. 사실은 엄마가 유아예요. 애는 크고 있는데 엄마가 7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조금만 변하면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애가 변했다 그러고 그만 안 크냐? 변해야 정상이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응애 그러고 나왔어. 응애 하고 나올 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인간의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있는데 말할 수 있었다면 엄마한테 물어보기 시작했겠지. 지금의 마음이라면 지금처럼 말할 수 있었다면 나오자마자 뭘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여기 어디예요? 그래 그랬을 것 같아. 또 뭐라 그랬을까?
누구세요? 그래, 누구세요? 그래, 누구세요? 물어봤겠다, 또. 뭘 물어봤을까? 나 뭐 해야 돼요? 나 왜 태어났어요? 애가 필요해서 나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겠다 그러더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인간이 엄청 더디 크죠. 이렇게 다 차려놓은 밥, 빨대로 아무리 이렇게 물을 줘도 이 물 지가 빨아먹는데 한 2, 3년 걸리고요. 다 차려놓은 밥 지 손으로 처먹는데도 6년 걸리고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저 차가 나를 칠까 안 칠까 자기 생명 보호하는데도 어때요? 7, 8년, 9년 걸리고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세요? 그러다가 아까처럼 얘기하니까 엄마 나 무서워. 아니면은 엄마 나 심심해가 외롭다로 바뀌고 단어 표현이 많아지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얘는 원초적 질문을 하게 돼요. 나 왜 태어났지? 나 뭐 해야 되지? 내 꿈은 뭐지? 우리 엄마 나 진짜 사랑하나? 등등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게 몇 살이에요? 15살 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뭐라 그래? 빅뱅이라고 그래요. 빅뱅. 뭐냐면 다시 한번 탄생처럼 폭발하는 지점. 그 질문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애들은 고행하는 수도승과 조폭 상태를 왔다 갔다 하죠. 문 닫고 있으면 수도승, 나오면 조폭.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 때 요즘 아이들이 더 미쳐서 날뛰고 더 힘들어하고 더 분하고 억울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오로지 공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공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기 배를 5번 쳐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번 이걸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한 생명이 내려올 때 이 생명은 두 남녀의 육체를 거쳐야 태어나죠. 그래서 육신은 간접거래하기 마련이에요. 영혼은 간접거래할까 직거래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을 부모가 줬을까? 하늘로부터 받았을까? 직거래죠. 여러분 영혼은 못 줘요. 우리 영혼도 허접하기 때문에 남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는 우리가 줬지만 아이의 영혼은 하늘에서 직거래해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막 조폭에 누구 패고 막 이러는 집 자식도 영혼 하나가 순수한 애는 제대로 클 수 있는 거예요. 거칠은 부모의 운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제대로 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혼이 직거래하기 때문에. 영혼마저도 부모로부터 간접거래했으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영혼이나 내 영혼이나 동급이에요. 하늘로부터 받은 거는. 어쩌면 부모의 영혼이 훨씬 더 상태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한 40년 관리 잘못해서. 그 영혼 안에 깃들어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하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 영혼 안에 이게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훼손하지만 않으면. 이걸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들어있다고요. 세상 태어날 때. 그게 기본이에요. 아이들한테.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5가지 천재성을 이 영혼 안에 담고 태어나요. 이 천재성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괜찮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이게 포함하고 있어요. 뭐 말을 잘한다, 그 다음에 뭐 요리를 잘한다, 꽃꽂이를 잘해, 뭐 머리 같은 것도 잘해. 이거 다 영혼 안에 담고 태어나요. 그런 영혼의 천재성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한 10,000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10,000가지가 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직업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천재성에 아무 관심도 없는 집합교육을 얘네는 25가지 받아요. 사회는 뭐만 테스트해요? 그 10,000가지 중에 하나의 천재성이 뭐예요? 암기력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테스트하죠. 25 이후까지.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저는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힘들어하는 걸 다 그걸 대변하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으면 엄마가 되지 말았어야 되잖아.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해 볼까요? 그림 잘 그리는 거 재능이죠? 타고나요. 그림 잘 음악 잘하는 거 재능이에요? 타고나요. 말 잘하는 거 타고나 안 타고나? 타고나요. 몸으로 하는 거 타고나 안 타고나? 춤추는 거. 딱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막 춤을 그대로 따라하는 애도 있고, 왜 어른 돼서도 그렇게 돈 내고 에어로빅 배워도 계속 남들 다 앞으로 가는데 저만 막 뒤로 가는 애들이 있고 다 이래. 그럼 마지막 질문.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나 안 타고나요? 타고나요.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를. 만약에 안 타고난다고 칩시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왜 공부 안 해요? 1년만 빡세게 하면 다 의대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냐고요? 32살짜리 엄마가. 공무원 시험 왜 안 봐요? 하세요. 느낌이 오죠? 못할 거라는 거. 고생 오지게 하고 안 될 거라는 거. 이거 외우는 것보다
난 차라리 손으로 뜨개질해서 돈 버는 게 빠르다는 거. 여러분만 아는 줄 아세요? 맑은 영혼은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걔한테 관심 없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회는 공부만 테스트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나는 사회 시스템에서 너를 잘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 잘이 뭘까요? 애를 아프게 하는 게 잘 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 천재성 안에 공부가 안 들어있는데 엄마는 되게 선한 욕을 해요. 되게 착한 욕을 해요. 내가 너 보고 돈 벌어 그래! 공부하라니까! 되게 착해 보이지 않아요? 어? 근데 내 안에 공부가 없어. 이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없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른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 애들 교육시킬 때 어때요? 학교 보내면서 다른 거 뭐 요리 잘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거 학교에서 아무것도 테스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애는 어때요? 학교 나가서 상처받아요. 영혼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이게 계속 깎아지는 거야, 점수가. 이걸 뭐라 그래요? 자존감 하락이죠. 사회에서 이렇게 되고 온다고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그걸 올려서 보내야 돼요. 사회에서 우리 애 바보 만들면 내가 또 살려놓고 바보 만들면 살려놓고 이게 엄마 역할이에요. 그러면 애는 어때요? 사회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공부를 아주 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중하게 열심히 하면서 성실히 하면서 따라는 가. 그러나 엄마가 요구하는 거에 의해서 애가 바보가 되는 건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아 괜찮아 그만하면 됐어. 야 공부 야 됐어. 아이고 수학 70점 야 어려운 거 70점 잘 맞았다. 그래 또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그냥 이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애를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자기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놓쳐요. 그리고 엄마로부터 사회로부터 수없이 상처받아요. 나가서. 아무도 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해. 미칠 것 같아. 막 상처받고 막 으르렁거리는 거죠 애들이. 이게 사춘기라니까요. 그래서 사춘기 때 애들이 드디어 그 사실을 알아내는 거예요. 나랑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태까지. 엄마 말대로 너 바본가 봐. 나 공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런가 봐.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막 울면서 공부하는데 막 성적은 안 오르고 막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이 모든 게 되게 부당하다는 걸 알아낸 거야. 느낌이 온 거야 사춘기 때.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못 알아듣잖아. 좋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나가라고 엄마 왜 못 알아듣냐고 안 들어간다고 나 지금 게임하거든 끊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아 얘가 왜 거칠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착하던 애가 어이구. 그래서 애가 막 소리 지르고 괴로워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세요? 애가 성장하고 있구나. 아 애가 드디어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울부짖는 아이는 뭐다? 정상이다. 다 같이 우리 아이는 정상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무진장 사랑하고 있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구나. 되게 좋은 가능성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 몸부림칠 때 그 소리가 처음에는 안 들렸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는 별 능력 없는 놈이야. 나는 찌질한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알았거든요.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학교 안 가고 개기고 게임하고 2시까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엄마만 믿어주면 나 잘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나를 바보를 만들어서 나 너무 상처받고 으르렁대고 힘든데 아무도 안 알아줘. 이 얘기하는 중이더라고요. 알아주는 순간 애들은 달라져요. 사춘기 때 절대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 테니까 저 좀 따라하세요. 우리 아이는 신동이 아니다. 우리 아이는 프로 선수가 아니다. 근데 다 그걸 만들려고 그러죠. 응? 20살 이전에 피아니스트 만들려고 그러고 20살 이전에 김연아 만들려고 그러고 왜 애한테 자꾸 직업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너 뭐 하고 싶니? 이게 뭐냐면 너 뭘로 돈 벌래? 아, 직접 벌어 돈을. 애한테 그러지 말고. 애는 아직 돈 벌 때가 아니에요. 애는 아직 유명해질 때가 아니고요. 애는 이미 완성될 때가 아니에요. 40이나 돼야 완성이 되는데 엄마들이요 아이들 조기 출세에 환장을 해요. 너 미술인가 봐. 미술 갖고 막 어떻게든지 5살 때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걸 집어넣든 찾아내갖고 그걸 갖고 애랑 같이 막 조를 이뤄서 뛰고 그 매니저 역할하는 걸 되게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0살짜리는 그걸 감당하면 안 돼요. 아이는 아이답게 커야 돼요. 뭐가 좋아. 그 왜 어렸을 때 왜 영재네 막 이래갖고 막 5살, 6살 때 왜 TV 나오고 막 뭐 무단히 대체로 잘 된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그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좋은 운을 다 끌어다 쓰면 뒤에 안 풀려요, 인생이. 근데 어렸을 때 왜 반장회장도 못하고 막 공부도 좀 못하고 이런 애들은요, 아주 뒤에 운이 좋아. 그런 애들은 다 운을 아끼는 중이에요. 어렸을 때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사람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걸 하잖아요. 그럼 애가 어떤지 아세요? 요렇게 크는 거예요. 요 길로 크는 거예요. 나머지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길로만 가다가 9가지 길이 25, 30 이후에 열려요. 그럼 나머지 길은 다 경험이 없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능적으로 하나를 꽂혀서 키우는 게 썩 좋지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들은 어때? 그런 엄마 되게 부러워하죠. 좋겠다. 그 집은 애 그래도 재능 하나 찾아서 얼마나 좋아. 아우, 이렇게 철이 없다니까요. 그거 다 옆집 엄마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네끼리 작당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이러다. 그러니까 다 잘못된 정보대로 애를 키운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갈수록 엄마 역할이 더 테크니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하죠. 뭐 할아버지 재력이 있어야 되고 엄마가 뭐 정보가 있어야 돼. 10살짜리가 정신분열이 온다고. 얼마나 애를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애를 어떻게 하느냐. 3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대. 미쳤어.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것도 애한테는 고통스러울 텐데 다 같이 모여서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좋은 유치원일수록. 다 같이 모여서 영어 단어. 어머 걔는요 영어 단어를 줄줄이. 애가 서커스 다니냐? 서커스 다니냐고. 왜 애한테 고개를 시켜요? 3살짜리 5살짜리 애를 몸을 휘어지게 만드는 고개를 연습시키면 휘어져요. 애니까. 그거 보는 게 좋으세요? 왜 애를 애답게 그냥 먹고 자게 안 두세요. 엄마가 해. 우리 다 내가 해야 될 걸 그 조그만 몸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폭력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다 동심도 잃어요. 동심을 잃은 아이들은 사춘기 때 무진장 거칠어져요. 이쁜 게 아름다운 게. 아이 노릇이 아니고 엄마의 도구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갖는 감정은 채권자 의식이 확실해요. 죄책감 확실해요. 채권자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갚았을 땐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죠. 나 엄마 뜻대로 했다고.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막 스케줄대로 움직이라 그러고 애가 그걸 해낸 아이들수록 부모랑 자식이랑 관계가 멀어지지. 그래서 그렇게 키운 첫째가 대부분 부모랑 사이가 안 좋고 대충 키운 셋째가 효도하는 겨. 엄마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살아줬다라는 거에 대해 감사하거든. 엄마가 나를 훈육하고 이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영혼은 단 하나의 영혼도 없어요. 영혼이 화가 나 있거든요. 딸아는 하되 내 영혼이 상처 입어서 화가 나 있거든 애들이. 이런 거예요. 서커스단 만들지 말아요. 그냥 키우세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내 천재성이 존중받으면 언젠가 그걸 꽃피워요. 그 언젠가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과는 관련이 없어요. 알아두세요.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그건 달라요. 난 어렸을 때 무진장 고집쟁이였거든요. 나 어렸을 때 내 천재성은 음악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교회 다녀서요. 음대 출신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출신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재성은 부딪혀야 튀어나와요. 안 부딪히면 안 튀어나오거든요. 피아노 학원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 천재성이 튀어나왔어요. 이거 괜찮은, 요 천재성 괜찮다 느낌이 와요. 내가 쓰다 보면 요걸로는 먹고 살겠다. 그게 뭐야? 그렇게 엄마들이 상담을 잘해. 피아노는 잘 못 가르치는데. 내 천재성을 천천히 따라왔거든요. 나이가 들고 여유가 생기고 애들이 크니까 다른 천재성 하나 또 나오네요. 옷 만들기. 이거는 내 취미로 평생 즐겁게 살아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신이 직거래한 거라서 그거 모르고 키우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세요. 알 수 없으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근거를 간접거래한 육체에서 찾지. 그래서 이런 질문. 우리 남편 서울대 나오고 저는 이대 나오고 너무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안 닮고. 이렇게 멍청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영혼은 간접거래 안 하는데. 애는 나와 다른 너무나 고유한 훌륭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서커스단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애한테 폭력이다라는 거. 그거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좋은 엄마 경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 좀 따라하세요. 내 모성은 옳다. 맞는 거예요. 저 집은 아빠 노릇 이렇게 하는데 나는 잘못됐나? 아니요.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엄마가 10명이면 10가지 모성이 있는 거예요. 획일화된 모성에 상처받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는요, 일하거든요. 너무 내 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 바보 안 맞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일하는 엄마 밑에서 애가 태어났다는 건요, 일하는 엄마를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애가. 영혼은 굉장히 순수해서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다 담을 수 있어요. 태어난 이후에 모든 상황들을 애들은 담아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래서 애가 삐뚤어지고 그렇게 그렇게 영혼이 이거 아니면 저건 줄 아세요? 내가 집에 없어서 애가 공부를 아니야, 애가 원래 못한 거예요. 엄마 집에 없으면 막 더 자유롭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 좋은 엄마 경쟁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엄마들이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좋은 엄마 경쟁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은 엄마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그래요. 그게 다 착시현상이라고. 좋은 엄마 아니야, 그 여자.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 아이한테는 내가 제일 좋은 엄마야. 넌 아니라고.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제일 좋은 엄마야. 결혼했더니 집 너무 가난해. 시댁도 너무 돈이 없어. 엄마 꼭 돈 벌어야 돼. 돈 벌면서 최선을 다해서 너 키울게. 좋은 엄마 아니에요? 그 상황에 집에서 내가 미친년이야 이렇게 가난한 집을 해시지 막 이렇게 울어야 좋은 엄마예요, 그럼? 최선을 다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운명에 되게 좋은 엄마예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생각해요. 욕심이 많은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책에 사인을 받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그냥 진짜 아이에 대해서 난 욕심이 많거든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욕심 많은 엄마는 되게 좋은 엄마고, 우리 생각에 욕심이 없는 엄마는 애를 방치하고 내돌리는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옆집을 안 만나면 돼요. 헤어지세요. 저 직장 다니거든요. 애 정보를 너무 몰라서. 정보 없이 키우는 애가 잘 커요. 들어봤자 다 쓸데없는 겨. 그 여자한테 들어봤자 그 여자도 다 그 옆집에서 들은 거야.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엄마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봐요. 이 짓 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같은 또래 엄마들끼리 모여서 9시 반부터 애 학교 보내고 학교 앞에서 빵집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어머 걔는 뭐 했대? 어머 걔는 뭐 가르친대? 그래갖고 어떻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시간 안에 똑같이 이게 딱 단면을 잘라서 비교하는 게 이걸 평생 해요. 돌 때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어머 걔는 걸어요? 어머 우리 애는 못 걷는데? 이거 시작해. 그리고 초등학교 어머 걔 구구단 다 외우는구나. 우리 애는요 한글도 못 띄고 들어갔어요. 또 불안해. 어머 걔는 영어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애는요 영어 지금 문장 같은 거 읽는 걸 못하거든요. 단어만 외우는 거 따로 하지. 또 비교해. 수도 없이 이 비교하는 게 1000가지 만가지예요.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 뭐랬는지 걔 외고 갔대. 우리 애는 너무 애가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예 고등학교 안 가고 얘는 상업고등학교 간다는데 나 미치겠어. 속을 수 없고 얼마나 속을 썩는지 모르겠어요. 얘 왜 이러는지 몰라요. 대학 가라는데 그렇게 미용을 한다고 지랄해. 얘 어떡하냐. 계속 비교를 해. 계속 비교를 해. 비교할 거 없어. 누가 막 좋은 외고 들어갔어요. 기숙학교인데 거긴 진짜 들어가면 뭐하냐? 자퇴한대. 우울증 왔대야. 우리 애는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면 뭐래? 적응 못하고 돌아왔어. 힘만 들고 원망만 하면서 엄마 원망하면서 왜 나 보냈냐고. 외로워서 못 견디고 왔어. 그래갖고 오히려 방향을 잃었어. 얼마 전에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러대. 엄마랑 같이 왔더라고. 선생님 아까 유학 갔다 온 애가 바로 저예요. 그래서 운다. 엄마는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유학 갔다 온 애가 저예요. 너무 가엾은 거야. 저는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한 번도 모르고 컸어요. 그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좋은 엄마 되려고 그랬대. 그래서 정보 많이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은 너 괜찮은 애 될 거라는 거를 딸한테 매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딸은 크는 내내 괜찮은 사람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늘 엄마랑 같이 사는 시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걔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늘 지하 10층에서 사는 느낌이었어요. 찌질하게. 한 번도 내 자존감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유학 갔다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그 돈 줘서 날 유학을 보냈는데 돌아올 때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자살하려고 그랬대. 너무 힘들어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엄마는 늘 여기 있고 나는 늘 여기 있어요. 언제부터? 3살부터. 애는 원래 괜찮아라 그랬죠. 그러면 방법은 어때? 얘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얘 원래 괜찮다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라니까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가 막 자퇴하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랬죠. 우리 아들 그랬거든요. 우리 애가 지하 10층에 있었거든요. 나 바로 지하 11층으로 내려갔잖아. 내가 더 낫게. 그럼 애가 어떤지 아세요? 엄마가 지하로 내려오잖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애가 지하인 줄 모른다. 지상인 줄 알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제일 자주 했던 말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음악 하잖아요.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나중에 먹어준대. 엄마 다 알아봤어. 어? 자퇴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우리 아들은요. 자퇴에 대한 자부심이 말도 못해요. 세상 모든 인간을 자퇴한 인간, 안 인간은 안 한 인간으로 구분해요. 엄마가 지하에 내려가면 지하인 줄 모른다. 근데 아까 그 아이는 어때요? 멀쩡히 5층에 있었는데 엄마가 10층에 계셔서 얘는 평생 지하에 있었던 느낌인 거예요.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공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어떤 엄마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있잖아요. 우리 애가 너무 끈기가 없어요. 하다 말고.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5살짜리가 끈기가 있으면 이상한 애예요. 어디 뭐 학원을 보냈는데 그 시간 되면 미리 가방 탁 들고 준비하고 만화 보다가 학원 가야 된다고 벌떡 일어나고 걔 빨리 병원대로 가야 돼. 우리도 학원 다니기 싫을 때가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 애는 너무 끈기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엄마들이 한단 말이야. 뭐라고 대답 스스로에게 해줄래요? 그걸 모르니까 카페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애는 너무 끈기가 없어요. 뭐 이런 거. 그래요? 아, 우리 애는 너무 한 가지 일에 집착해서 큰일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수다를 떨어요. 여러분 끈기 있어 봤어요?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내본 적이 있냐고요. 스스로. 난 없어요. 난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뭘 아는지 아세요? 끈기 없고 들락달락거리는 것도 하나의 성품이다. 알아요. 해봐서. 근데 내가 끈기 없는 내 성품 데리고 25년간 사회생활 했어요. 27년간 했어요. 더 길게 했어요.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들락달락도 50년 이상 살면 나름 질서가 잡혀요. 나는 무엇인가 착수는 되게 빨리 하고 엄청 몰입하긴 하는데 그걸 수년간 계속하진 않아요. 나는 학원 끊어놓고 이렇게 다 다니는 남자랑은 사귀지도 않았어요. 나 그런 남자 싫어해요. 내 성품이거든요. 그 내가 아는 게 뭐냐면 끈기가 없건 뭐가 없건 무조건 타고난 내 성품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사랑해야 끝까지 데리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의 단점을 다 하나의 성품으로 보고 저 기반 위에, 저 성품 위에 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칭찬하면서 가르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직접 해보지 않은 자가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공부를 못 가르치듯이 그런 식의 삶을 안 살아본 엄마는 늘 겁을 먹게 돼 있어요. 우리 애가요 요새 공부를 너무 잘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거의 전교에서 3등 안에 들었거든요. 근데 애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해요. 완전 슬럼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슬럼프에서 빠졌다 일어나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슬럼프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다르죠. 저는 강의를 하고 일을 하면서 수없이 슬럼프에 빠져봤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강의고 뭐고. 그 일을 통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는 뜻이에요. 너무 강의를 열심히 다니고 다른 강사들과도 막 경쟁하고 그리고 어떤 데 강의를 잘했다가 어떤 데 못했다가 막 평가도 들쑥날쑥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내 좌절을 자꾸만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바닥에 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슬럼프는 쉬는 게 약이에요. 한참 쉬고 나면 그 슬럼프가 무르익으면 제도약이 한번 확 일어나요. 하도 많이 그걸 경험을 해봐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슬럼프에 겪었을 때 늘 알아요. 제도약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구나. 쉬어라. 여러분 부모가 경험하지 못한 건 되게 무섭다. 그래서 듣고 너 병원 갈래? 너 어디 상담 받아볼래? 네가 상담해. 아니 엄마가 얼마나 나약하면 맨날 상담만 데리고 끌고 다니냐. 무서워갖고 있잖아요. 저기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애 좀 한번 만나주세요. 이런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많거든요. 네가 만나라고. 엄마가 만나세요. 내가 만날 일이 아니요. 내 새끼는 내가. 그래서 엄마가 어때야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남한테 먼저 가서 막 도움을 받는 걸 하다 보면은 애를 문제시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애들이 크면서 겪는 이런 뭐 슬럼프라든지 애가 좀 폭력적으로 변한다든지 갑자기 사나워진다든지 공부하기 싫어 갑자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친구랑 놀러 다니는 이거 하나도 문제 없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애는 병원에 듣고 가면은 병되고 누구한테 상담받으면 문제가 될 뿐이에요.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아들은 피아노 치면서 슬럼프를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박수 쳐줬거든요. 슬럼프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얘. 그러면 슬럼프까지 올라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아세요? 피아노를 열심히 쳐야 이렇게 안 되지? 미치겠네. 이게 슬럼프잖아요. 그건 거기까지 쳤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엄마 나 내일 시험 못 볼까 봐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오,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두려울 때까지 공부를 했냐? 안 그래요? 안 한 애들은 두렵진 않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지. 그죠? 정말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해석만 잘하면 다 문제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대부분 인생 참고서가 다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나한테 인생 참고서가 없어. 그래서 애한테 일어난 사건을 내 거 이렇게 들춰봤더니 아무것도 해석할 게 없다. 그러면 빨리 상담 끌고 가고 어디 막 끌고 가고 막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엄마 아버지가 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 보라고요. 인생 공부를 하면서 보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이런 얘기 해서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백날 얘기야 소용없다. 돌아가면 다 똑같이 해. 그게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근데 변할 수 있어. 애가 아주 미쳐 날뛰면 방법이 없어서 변할 거야. 그래서 애가 엄마를 변하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짓을 하는 거지. 엄마가 좀 내려오셔야 되는데 안 내려오면 애들이 어때요? 끌어내려요. 어떤 방법으로? 밥 안 먹기, 공부 안 하기, 친구들 만나서 새벽 3시까지 쏘댕기기, 뭐 가출하기, 뭐 욕하기 이런 걸 통해서 엄마 아빠가 가장 무서워하는 걸 반복해서 하지. 그래서 엄마가 초토화돼서 내려앉게 만들지. 스스로 내려오시면 좋은데 못 내려오니까 애들이 잘 알아요 그런 거. 엄마를 겁먹게 하는 방법. 안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아빠 어때요? 안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빠들이 잘해요 자녀 교육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봐서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자녀 옆에 너무 붙어있고 그리고 옆집이랑 너무 붙어있어서 너무 오염된 거예요. 남자들은 관심이 없는 바람에 별로 오염이 안 된 남자가 많아서 오히려 하면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자들은 너무 오염된 거예요. 자녀 교육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막 불안하고 지가 더 무서워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애가 몇 살이에요? 응? 오늘 수능 봤어? 그럼 여기 어떻게 왔어? 애 맛있는 거나 사주지. 아유 어때? 잘했대요 애가? 괜찮아. 우리 집은 뭐 수능 안 보내도 있는데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애가 1, 2년 대학 늦게 들어가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원래 50살 넘어서 보면 대학 20살에 들어갔는지 23살에 들어갔는지 아무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우리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막 1년 6개월이 막 너무 무섭지. 그렇게 뒤처진다는 말 엄마가 되게 많이 하죠.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애가 딴 애보다 뒤처져요. 그러니까 그게 비교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뒤처지는 걸 모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헤어지면 돼 옆집이랑. 그럼 뭐 안 보인다? 뒤처졌는지 앞서가는지 그럼 뭐만 보여요? 얘가 어제보다 낮은 것만 보여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 기를 때. 뒤처지는지 어쩐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게 좋은 거지. 만약에 사춘기 아이와 되게 멀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회복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죽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쉽게 안 돼요.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부터 걔한테 막 푸시를 가했던 그 세월에서 애가 이렇게 됐으면 한 6년 그러신 거잖아요. 6년 걸려요. 그 세월만큼 걸려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이.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애가 이상하다고 여보. 애 데리고 여행 좀 가봐. 여행 좀. 그래갖고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를 데리고 아버지가 여행 갔다 왔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했잖아. 이 새끼 여행 갔다 왔는데도 안 변해?
어우 2박 4일 여행 한 번 갔다 편해요? 너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러고 나서 애랑 하루 종일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니? 한 번 얘기해서 변해요? 우리 왜 이렇게 급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거나 변하는 자연 생명체를 대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나 봐 우리는. 그래서 자꾸 자연 생명체와 부딪히나 봐 우리가. 잘 안 되나 봐 그게. 내가 그걸 우리 아들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은 아주 상태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1년을 지냈거든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나 요새 엄마 강의 본다? 내가 느낀 게 하나 있거든. 나 옛날에 엄마 강의 되게 싫어했거든. 부담스러워서. 자꾸만 소리 지르고 뭐 꿈을 가지라 그러고 열심히 살라 그러고 열정 가지라 그러고 짜증 확 나게. 근데 엄마 그거 알아? 꿈이 있는 사람은 엄마 강의 되게 좋아한다. 꿈이 없으면 엄마 강의 부담스러워. 그래? 근데 너 왜 엄마 강의 맨날 들어? 꿈이 생겼거든. 그런 애가 아니에요.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지하 10층에 있었던 애라고요. 학교 안 가는 거 일상이고요. 소리 지르고 미쳐 날뛰고 병원 끌고 가고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뭐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맨날 나한테 말도 못하게 힘들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퇴를 했겠어요. 근데 자퇴하길 잘했어요. 잘못하면 퇴학당할 뻔했으니까. 출석 일수 모자라서. 걔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우리 아들은 무진장 고마워하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걔한테 한 짓이 뭐냐면 잔소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다렸어요. 자퇴하고 나서도 집에 누워있으면 맨날 칭찬했어요. 밥 잘 먹네. 똥 잘 싸네. 잘 잤다. 우리 강아지 맨날 이러고. 그 뭐냐면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찌질하게 생각하고 날 못 믿어도 날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하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 믿어줬거든요. 진짜 믿어줬어요. 넌 잘 될 거다.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1, 2년 정도 늦는 거 아무 문제 아니다. 아무 문제 아니다. 그러면서 너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마음에서 네가 움직일 거야. 너는 네 안에는 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주변에서 널 훼손한 거야. 그 엄마도 되게 미안해. 그거에 대해서 몰랐어. 뒤늦게 알아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사춘기 아들과 대화하는 아이와 대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과하는 거예요. 영혼은 동급이라 그랬지. 그죠? 나이는 30살 어리지만 나하고 동급이에요. 영혼 대 영혼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 되게 괜찮은 애인데 미안해. 거기부터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안해라는 말을 한 번 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 너 학원 갔다 왔어? 너 왜 또 안 갔어 이 새끼야?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애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횟수만큼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한 2년간 미안하다고 해야지 간신히 얘기할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게 아니야. 돛 닦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애가 계속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나를 믿어주기 시작해. 중요한 건 내가 걔를 믿는 게 아니라 걔가 나를 믿기 시작해야 돼요. 걔가 나를 믿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걔가 수없이 우리 엄마는 나를 바보로 할 거야. 우리 엄마는 나를 찌질하게 할 거야. 엄마는 날 못 믿어. 엄마는 날 못 믿어가 우리 엄마는 날 믿어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한두 번에 뭐 여행 한 번 갔다 오고 밥 한 번 먹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닌데 언제 자녀를 포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달을 얘기를 했거든요. 미안하다고도 했고. 내가 안 변해요. 한 달 갖고 되냐?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해? 내 새끼인데 끝까지 하라고요.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면서. 사춘기 아이에 대한 엄마의 태도는 비굴해야 돼요. 감히 고개를 들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괜찮아 엄마가 사랑해. 아 그랬구나. 이걸 계속해야 돼. 몇 년을. 얼마나 토할 것 같은지 아세요? 일어났어? 밥 먹어. 그래 잘했다. 아니 괜찮아 엄마는. 아이고 잘했다. 하고 나면요 막 가슴에서 열불이 나.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딜 가는지 아세요? 베란다로 나가요. 주차할 수가 없어서. 이 새끼야!
미칠 것 같은 이 소리를 막 질러요. 내가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변하니까 나는 벌써 계속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기를 말도 거칠게 하고 막 되게 시건방설고 그래도 웃고 막 혹시 상처 줄까 봐 내가 미안한 게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안 올라와 빨리. 아주 속이 타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번 주에 전화 왔어. 엄마 나 이번에 있지 우리 음대에서 콘서트 했거든. 근데 누가 대타가 필요했나 봐. 왜냐하면 그 팀에 있는 놈이 졸려서 안 나왔대. 걔 옛날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졸려서 못 나오는 거. 그래갖고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대타로 피아노 연주를 해달라고. 한 번도 맞춰본 적도 없어. 거기 합주단이랑. 재즈니까 이제 주로 코드로 진행하는 건데 그 자기가 코드를 딱 들어갔는데 코드를 몇 번 치니까 엄마 그게 이제 드뷔시 프렐류드랑 똑같은 거야 코드 진행이.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드뷔시 프렐류드로 갔다가 살짝 재즈로 빠졌다가 클래식과 재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쳤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엄마 나 진짜 괜찮지? 엄마 나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엄마한테 자꾸 기쁜 소식만 전하지?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또 꼴값을 떨고 어머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막 칭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다음에 엄마 콘서트 할 때는 엄마 강의할 때 내가 옆에서 도입부의 피아노를 한번 탁 쳐줄게. 옛날에 절대 그러던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즐거운 데야 못 나눠요. 애가 지하에 있을 땐. 엄마랑 얘기 좀 할래? 그러면 문 닫으라고. 너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오늘 일찍 자야 돼. 이렇게 볼 테니까 문 닫으라고 엄마. 사람 가슴 후벼 파는 말을 일부러 연구하는 애 같았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걸 못 봤으면 나 엄청 불행할 뻔했구나. 나 진짜 5년간 내 비굴하게 겨댕긴 거 너무 잘했구나. 물론 베란다 가서 토할지언정 그걸 참아내길 진짜 잘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이상해야 돼 엄마가. 어떤 때는 막 비굴했다가 어떤 때는 얼렸다가 어떤 때는 막 칭찬도 했다가 어떤 때는 화도 냈다가 막 10가지의 모습으로 100가지 노력을 해서 0.1을 건져내면 건진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줬는데 하나도 안 와요. 하나도 못 와. 0.1밖에 안 온다고요.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0.1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변했구나. 감사해야 돼요. 근데 100개 줬는데 10개를 원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모릅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없나? 자식 포기하는 엄마 있는데. 있어요. 내 친구 중에도 있어요. 저 새끼 저대로 살게 두라 그러면서 엄마가 우울증이 왔어요. 엄마가 우울증이 왔다는 건 애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진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쉽게 안 변해요. 그렇게 한번 지하에 깊게 내려간 애들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0.1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좀 따라하세요. 엄마가 부모가 바보가 돼야 된다. 잘난 척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되게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는 엄마 아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한다. 그게 안 되니 너는? 너 엄마 아빠가 다 스카이대 나왔는데 네가 어떻게 지방대 가? 쪽팔리게.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기는 못 올라갈 때야. 그래서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기죽어 살아요. 평생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잘난 집 아이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삐뚤어져요. 제가 아는 집에 엄마 아버지가 둘 다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막 유학 갔다 오고. 그 집 아이가 잘났었어요. 그래갖고 막 중3까지 거의 뭐 전교에서 1, 2등 빼놓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공부를 조금만 안 해도 뚝 떨어지잖아요. 잘하는 그룹에서는 워낙 애들이 막. 그때 엄마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때 엄마 아빠의 태도가 어땠냐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주 이상한 애 쳐다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확 내동댕이 쳐진 느낌? 그러면서 되게 자기를 늘 엄마 아빠의 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날 계속 무시하고 있구나 하지. 그러니까 애가 끊임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상처를 수없이 입은 거지. 상처인데 누구한테 입어야 대부분 모든 상처를 부모가 줘요. 부모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 새끼 왜 저래? 얘가 요즘 이상해. 야 너 이리 와봐.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아버지 눈 봐봐요. 엄청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이지. 그러니까 애가 막 상처를 입은 거죠. 상처 입은 애들은 문을 잘 안 여는 거 아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문을 여는 즉시 나를 무시하는 눈초리가 밖에 있다는 걸 알아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관에서. 그 엄청난 상처가 다 분노 에너지로 몸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터지면 그렇게 무섭게 터지는 거예요. 그걸 엄마들이 되게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터진 건 좋은 거예요. 터졌으니까. 그 애가 문 열고 나왔는데 엄마가 한 달만
너 부엌에 있던 5만 원 네가 가져갔지? 너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서는. 안 가져갔는데? 너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미 상처 입고 주저앉아 있는 애한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안 가져갔다고 이러면서 막 이제 지랄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잖아요. 애가 막 근데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키도 이만한 애들 몸부림 치면 어때요? 엄마가? 무섭다. 저 좀 따라 엄마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서워하면 안 된다. 엄마가 무서워하는 거 알면 애가 더 날뛰어요. 그래봤자 내 뱃속에서 나왔어 이 새끼야. 너 도로 뱃속으로 집어 넣을 거야 하는 기세로 무조건 안고 뒹굴어야 돼요. 그래야 애가 돌아와요. 엄마가 무서워하면 세상이 너무 무서워질걸요. 우리 엄마가 날 무서워한다는 건 나는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엄마가 날 무서워한다는 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는 용기 있고 강해야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끝까지. 제 친구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갖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갔는데 그 여행의 컨셉은 아빠가 바보 되기예요. 왜냐면 아빠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가 입만 열리면 다 옳은 말만 하셔. 그게 더 화나지 않아요? 아까 5만 원에도 애가 상처 입는데 옳은 말까지 해? 어? 지가 했어도 승질 나는데 못한 걸 얘기해봐요. 더 상처받지. 아빠가 틀린 말 했냐? 옳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고. 그만 좀 잘난 척 하시라고. 내가 30살 어려서 돈도 못 벌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상처 있고 힘든데 그렇게 아버지가 확인해야 돼요? 네가 나보다 못난 놈이라는 거. 아버지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처음으로 바보 되는 여행을 한번 떠났대. 일부러 바보 돼서 작정을 하고 이제 도착했어. 이렇게 뉴욕에 도착했는데 야, 아빠는 있잖아. 야, 영어 엄청 잘해. 근데 아빠는 영어도 잘 못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야 영어도 잘 안 된다. 네가 좀 해봐. 그리고 아우 지하철 좀 네가 타고 한번 거기까지 찾아가 보자. 아빠는 잘 계속 아버지는 바보예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요 바보랑은 대화를 해주더래요. 애들끼리 왜 대화 잘 되는지 아세요? 서로 바보라서 그런 거야. 애들끼리 서로 약간 바보 같잖아. 애들 친구끼리 그지? 이 새끼야 바보야. 너 그거 몰라서 그래. 이 대화가 되잖아. 아. 근데 아빠는 바보가 아니라서 너무 무서워서 대화를 못하는 거지. 계속 아버지가 난 바보예요 이러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아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서서히 대화가 되더래요. 그리고 여행을 열흘간 하고 왔거든요.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으래요. 하나도 안 변했더래요. 그거란 말이에요. 0.1을 변했기 때문에 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했어요. 사춘기 자녀가 변화하는 걸 바란다는 건 뭔지 아세요? 0.1씩 모아서 10개 만드셔야 돼요. 그 사람이 뉴욕 여행 갔다 와서 변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0.1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감사할 줄 알았어요. 아빠가. 옛날에는 이 새끼가 안 변해! 그러더니 이제는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더래요. 아들이 문자가 왔다고. 자기 여동생 생일이라 그거 생전할래 그런 거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것도 없는 거야. 워낙 자기한테 빠져있고 상처있고 으르렁대니까. 정말 상처라는 게 큰 중병인 겁니다. 어른도 상처 심하게 남한테 입히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어때요? 영원히 깨지죠. 회복이 안 돼요. 부모 자식 관계도 하나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면 그 0.1씩을 주워 모아야 되는 거지. 이제 저 좀 따라 사춘기 아이는 계산법이 다르다. 아까 계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개 주면 10개 오는 게 아니라. 질문 있으신 분, 내가 받기는 했는데 누가 뭐 꼭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죠? 무지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는 우리 확실해요. 뭐냐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서 좋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게 점점 훨씬 더 많아졌어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독립이고 돈 버는 거지.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애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해요. 뭐 미용 쪽으로 간다든지 뭐 그러니까 뭐냐면 상업고등학교를 가고 이러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과제빵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되게 성공했어요. 그 사람은 아이를 일부러 대학을 안 보내요.
애도 안 가겠다고 했지만 안 보내요. 안 가도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술 기능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왜 제과 제빵으로다가 뭔가 파티시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학을 다닐 필요가 사실 없어요. 대학 다니면 빵을 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어떡하냐 현장에 뛰어들어서 빵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빵이 손에 닿아야 훨씬 더 잘 배운대요.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한 5, 6년 배우다 보면은 분명히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보다 더 나은 데 가서 배우고 싶은 욕구가 저절로 일어난대요. 그럼 그때 몸에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어느 정도 뭐냐면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돈 들고 가서 딱 배워서 나의 이 첫 번째 배운 기술과 그 다음에 더 나은 기술이 딱 합쳐서 돌아오면은 바로. 근데 우리 부모들의 생각도 뭐냐면 우리 옛날에 다 못 배웠을 때의 얘기잖아요. 배우면 뭐가 세상이 뚫리는 줄 알아. 그리고 사실 배우면 뚫렸어요, 세상이. 근데 요새는 배워도 안 뚫려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옛날이랑 많이 점점 달라질 거예요. 상업고등학교도 옛날 상업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나와서 엄마 기술 먼저 해갖고 우리 막내가 그렇게 빵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걔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빵을 만들어. 진짜 되게 잘 만들어요. 책만 보면은 인터넷 보고 다 만들어요. 뭐 이렇게 식빵 부풀리기. 대답을 먼저 드리면 우리 막내가 그런 식의 경로를 통해서 가겠다. 나는 오케이. 남과 좀 다른 길을 가잖아요. 인생 훨씬 다채롭고 재밌어요. 그리고 나는 옆집을 몰라서 어디 가서 자랑도 안 할 거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하나도 안 창피해요. 뭐라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여러분 강요할 수 있어요? 네가 뭘 하니? 중학교 2학년이. 대학을 나오라고! 대학 나오면 잘 풀릴 걸 확신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걔 몸에 어울리는 운명의 항로가 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하건 나는 도와줄 생각이에요. 그게 나는 맞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끌어가려고 해도 걔 몸이 원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자태니 뭐니 다 뻐그러져요. 그거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도 문제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겪고 애가 막 힘들어하게 그렇게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얕보지 말아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전제하에 꿈꾸고 생각하고 그래요, 애들이. 무엇이 하고 싶냐면 저는 꿈이 없어요. 내 가슴이 너무 멍멍해요. 아니야, 요즘도 꿈 없잖아요. 지금 엄마들 중에 꿈 없는 사람 대부분일 텐데 원래 이 세상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꿈이 뭐예요? 자 봐요. 애가 학교 다니고 이러는 게 애한테는 그냥 일상이죠. 여러분도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요일에 뭐 했어요? 밥 먹고 씻고 애랑 같이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쇼핑하고 들어오다 외식하고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상이죠. 여러분 그 일상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95%예요. 애도 그냥 일어나고 학교 가고 친구 사이 이게 95%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생명의 꿈이라고 불러요. 생계라고 부르죠. 왜 꼭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안 그렇다니까. 여기 다 대부분 꿈 없을 텐데. 저는 반드시 해야지. 이게 없어. 여러분 눈에 그 착시 현상이에요. 여러분 눈에 나 지금 이 강의하는 게 꿈 같아요? 아니요. 나 이거 생계예요. 나 일상인데요. 나 돈 안 주면 강의 안 해요. 저 24년 전에 생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이걸로 집도 샀고 새끼들 3명 다 키웠고 지금 살아나가는 중이고 나한테는 이게 내 몸에 맞는 일상이라고요. 걔도 걔 몸에 맞는 일상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중인 거예요.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요 좀? 정말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반드시 이루는 목표가 있고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은 딱 하면서 이거 해야지 이런 게 생겨요. 그걸 지금부터 너 어떻게 꿈이 없었지? 막 이런 얘기 하지 마. 걔는 학생으로서의 자기 일상을 잘해내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려고 지금 나는 뭘 원하지? 어디 가는 게 좋지? 나는 일반고 가서 막 대학 가 이게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난 뭔가 있을 것 같아.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걱정할 게 아니라 애가 찾아가고 있는 걸 대화를 통해서 계속 지원해 주세요. 보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저는
여기 가서 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아들과 얘기하기는 교수 뭐. 그 저희는 막 그렇게 꿈을 거창하게 걔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본인이 좋아서 이제 그쪽 공부를 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라고요? 아무 문제가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애가 군대 갔다 와서 다 변할 겁니다. 남자애들이. 많은 부분 인생의 항로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단 한 번도 암기하느냐고 생각할 시간을 못 가졌고 처음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군대예요. 남자는. 그래서 군대가 나름 그 기능을 해요. 그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봐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신없이 쫓겼지. 그리고 뭐 자기 재능대로 내가 뭐 하고 살고 싶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성적대로 대학을 쑥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 1학년 다니고 2학년 초기쯤 그리고 나서 이제 휴학하고 나서 군대를 가죠.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군대 딱 가서 생각하니까 아씨 나 지금 22살인데 졸업하고 나가면 24이네? 나 이제 어른이네? 되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남자애들이. 그래서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전과를 하고 바꾸고 이런 애들이 무진장 많이 생기거든요. 아마 아들이 정신없이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군대 가서 그것도 이제 4학년 졸업하고 갔잖아요. 자기의 진로, 내 인생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과 친구가 돼서 평생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간 생각하고 나와서 지금 내린 결정이라면 나는 그 아들을 믿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빠른 속도로 공부해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나이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분명히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엄마가 시키는 공부를 한다라는 걸로 생각하다가 내가 어른이 돼서 나 스스로 살아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역할로 내 인생을 생각해 온 거예요. 군대 가서. 옛날에는 엄마가 돈 주면 열심히 공부하고 칭찬받고 이 역할로 그걸 하다가 이제는 군대 가서는 스스로 살아나야 되는 역할이 바뀌었죠. 그 역할로 생각을 다시 할 때 애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뭐 여상을 가겠다, 뭐 대학을 안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얘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일수록 되게 보면은 엄마한테 칭찬받는 애로 생각하지 않고 역할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실용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엄마는 근데 왜 벌써 끌어다 쓰나 그 실용을. 돈은 내가 줄 텐데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짓을 하지 왜 이렇게 하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애는 어떤 아이들은 되게 웃자라서 역할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 엄마 그럴 때 엄마랑 되게 부딪히죠. 왜냐면 우리는 그 역할은 우리가 하고 너는 내가 시키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역할을 미리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성품상 그거를 미리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그 부모 말 잘 듣는 아이와 안 듣는 아이가 있는데 나 같은 애는 안 들어요. 나는 되게 고집도 세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를 울리고 엄마를 끊어냈어요. 우리 엄마가 뭐 충북대학교 가라 뭐 엄마 맘대로 하려고 되게 엄마들이 다 요구를 하잖아요. 안 되겠더라고. 자꾸만 엄마 말을 들어주면은. 여러분 자기가 옳은 거 애들 다 알아요. 난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옳은 거. 우리 엄마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거. 그래갖고 내가 서울 와서 엄마를 끊어냈죠. 더 이상 나한테 개입 못하게. 심플해요. 돈을 안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나 되게 독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 나쁜 년 나쁜 년. 엄마한테 요구도 먹고 관계를 끊는 게 나아. 자식한테 요구도 먹고 관계 끊는 것보다. 근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은 엄마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그건 진짜 가슴 아파요. 오히려 이렇게 먼저 강하게 끊어주는 자식이 더 나아.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애가 20살 이상 살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내 육체를 내가 데리고 살았잖아요. 내가 하는 짓 내가 다 봤잖아요. 공부를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애도 자기 몸을 15년 이상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요. 제일 잘. 여러분보다 걔가 자기 몸을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왜 날 못 믿느냐고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저는 자기 믿거든. 근데 우리는 믿을 짓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예, 예, 예. 초등학교 때 4학년 딸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다양한 데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을 채우고 알 만큼 알았으면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 부모 입장에서는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좀 끝까지 좀 잘해주길 바라는데 왜? 끝까지 잘하는 게 뭐가 좋아? 그걸 끝까지 하면 딴 걸 못 하잖아. 재미가 없잖아. 나 같은 애네. 나는요, 그걸 끝까지 안 하는 이유는요, 그거 하느냐고 딴 거 못 하잖아. 나는 딴 게 더 궁금해. 내가 얼마나 찔끔찔끔 하는데요. 나는 뭐 라틴 댄스 찔끔, 스키 찔끔, 수상스키 찔끔, 뜨개질 찔끔, 옷 만드는 거 찔끔, 나 영어, 중국어, 일어 다 찔끔찔끔. 나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아세요? 근데요, 그게 다 질서가 잡혀 나중에. 결국 뭐냐면 개성품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개성품이야. 그러다가 그렇다고 계속 얘가 찔끔찔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찔끔찔끔 와중에도 내가 만약에 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배운 모든 호기심을 안 것들이 내가 먹고 사는 일로 하나로 쫙 통합되어지기 시작해. 그 색깔 그대로 잘 클 거라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 괜찮은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옆집 안 만나지? 만나지 말고. 옆집 만나지 말고. 우리 애 너무 끈기가 있어요. 이런 애 만나지 마. 어머, 그렇게 끈기 있어서 딴 거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 그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집 애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아이한테 딱 두 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믿어주는 부모,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스승 하나. 근데 중요한 거, 엄마가 날 안 믿어주면 그 스승을 만나라 애들은 나가지 못해요. 엄마 믿음이 첫 번째예요.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자식을 못 믿으면서 스승 보고 자식을 믿어달라고 그러지.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애가 달라질 거예요. 택도 없어. 좋은 엄마 만나야 달라져요. 좋은 아빠 만나야 달라지고. 그게 중요하죠. 또 있으신 분? 네, 뒤에.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걸 그걸 변화라 그러잖아요. 진짜 변화. 그 변화는 모든 인간은 다 가능한 거예요.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도 또 그렇게 내가 안 고쳐질 것이가 아니라 무조건 고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 마음을 빨리 고치고 내려놓지 않잖아. 그러면 애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게 된다니까. 나중에는 아주 험한 사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존감이 무진장 낮은 애를 내가 보게 될 거야. 그럼 어떤지 알아? 평생 그거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짐이에요. 겁나지 않아요? 가끔씩? 애들 삐뚤어진 거 보면요. 엄청 겁나요. 이걸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그걸 멈춰야 되거든. 그래서 멈추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애들보다 일찍 일어나죠? 늦게 일어나?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해. 수행을 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해. 교회 다녀요? 종교를 갖는 것과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나는 종교적 삶을 살아요. 나는 우리 아들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걱정할래, 염원할래? 그러면 난 염원하지 걱정 안 해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방법은 5시나 새벽 4시 반에 일찍 일어나. 난 일찍 일어나고 10분 동안 내가 오늘 해야 될 거잖아. 사랑하자. 참자. 우리 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밥 잘 먹었니? 똥 잘 쌌니? 아이고 이뻐라만 하지? 일찍 일어나 학교 가. 너 일찍 자야지 학교 갈 수 있지. 압박하는 말 하지 말자. 이걸 계속 나한테 다짐하면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수행이 돼야 돼요. 내 몸이 바뀌어 나가야 돼. 그리고 나서 애한테 그렇게 대했더니 애가 달라지는 걸 느끼잖아. 그러면 내 몸이 막 기뻐해. 그래서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 오케이. 두 번째, 일해요. 엄마가 기쁘게 살아야 돼. 수행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일정한 시간에 몸을 일어나서 몸 안에 주입시켜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끔 생각해갖고 아무것도 안 변해요. 다들 도움이 되셨어요 오늘? 네. 아이고 질문 엄청 한다 그러더니 내가 강의를 잘했나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테크니컬하지 않다고요. 자녀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나 아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육하는 건 안 끝나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날 가르친다? 자녀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이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리고 똑같은 사안을 놓고 애들이 영혼이 맑으니까 나랑 다른 옳은 판단을 해요. 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엄마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엄마 그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엄마 그거는 엄마가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얘기예요. 나도 한 번도 안 살아본 오늘을 살죠.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도 한 번도 안 살아본 20살에 살고 27에 살고 그리고 한 번도 안 겪어본 뭐 대학 들어가고 한 번도 안 겪어본 시집도 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애들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그래서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애 요번에 되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갔잖아요. 아유 뭐 없고 이혼할 수도 있고. 요번에 우리 애 되게 좋은 대학 갔잖아요. 그 돌아올 수도 있고. 그죠? 그 집은 얼마나 좋아. 애가 대학원 가서 근데 갑자기 엄마 갑자기 다니기 싫은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 있을 때마다 같이 나누는 게 이게 인생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평가도 불가한 거죠. 평가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자녀가 여러분 인생을 계속 평가한다고 생각해봐. 살겠어? 살겠어? 그리고 옆집 가서 계속 옆에 애들 만나갖고 우리 엄마 비교해. 야, 네 엄마 상태 어떠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교해. 야, 우리 엄마는 직장 다니잖아. 돈도 잘 벌. 우리 엄마 돈 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지?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식 평가하듯이. 그럼 어떻게 자존감 상해서 살겠어요? 상처받아서? 우리 되게 웃기죠. 그 상처 안 내고 자존감 떨어지는 짓을 우린 계속한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도 난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안 풀리는 일은 언제 풀린다? 1년 후에 풀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안 된 일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6개월에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안 된 건 또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불행은 또 이유가 있어 왔겠구나. 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매일 한 번도 안 살아본 오늘을 해석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걸 자녀가 아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지. 큰일 난 것처럼 펄쩍 뛰고 막 이렇게 놀래지 말고. 놀래지 말아요.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해나가실 수 있는 일들이니까 걱정 마시고. 저 좀 따라서요. 아이들은 밤하늘 별이다. 지금도 밤이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밤하늘 별이 밤하늘 별에 1, 2, 3등 별이 있어. 쟤는 빛나니까 1등. 아무데나 자리 잡고 빛나면 별이죠.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문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거고 집에 가서 아이한테 넌 참 괜찮은 애다. 참 괜찮은 애야. 우리만 괜찮은 엄마 되면 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옆 사람 손잡고 마지막으로. 걱정하지 말자. 다 잘 될 거다. 그래.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엔잡을 조언해준 언니, 엔잡러 조언니 조규린 강사입니다.